불란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이혼사주 총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남성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요즘 뭐 트렌드 자체가 요즘이나 옛날이나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요즘 남성분들도 옛날과 달리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고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로 요즘에 많이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남성분들의 뭔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행위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좀 일방적일 경우 여성분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남성분들이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재밌게 보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은행 부지점장인가? 예, 제주도에서 그 사람이 어제 부인에게 맞고 사는 거, 맞고 살아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의부증이라고,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남성분들은, 일단은 그거죠. 그러니까 혼자 외벌이 할 경우에는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시죠.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밖에서 벌어오니까 부인은 이제 가정일을 좀 도맡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성분들이 가정 안에서 뭔가 남자분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시고 같이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냐라고 따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집안일은 사실은 뭐 내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가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사시면 그게 어찌 보면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내일이라고 각자의 영역으로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해 보이고요.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이미 조금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들은 이혼사주가 일단은 비겁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비겁다자분들은 일단은 사람들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월요일은 A그룹, 화요일에는 B그룹, 수요일에는 C그룹, 목요일에는 골프 모임, 그렇게 사회생활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 있죠. 월화수목금 다 예약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비겁다자분들이세요. 비겁다자분들은, 그러니까 비겁 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대부분. 여성의 비겁다자는 좀 독립심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비겁을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비겁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비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성사주에서 비겁은 굉장히 독립적이지만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남성분들은 비겁이 강하면 굉장히 주변에 사람이 많고 항상 사람 속에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결혼생활 하다 보면은 내 남편을 뺏긴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겠죠, 부인들이. 그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결국에는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남자분들도 또 주변 사람들을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후회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비겁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톡톡히 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천간에 비겁이 많이 떠 있는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모임은 그죠, 기본적으로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다 보면은 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되겠죠. 가장 좋은 케이스는 차라리 둘이 비슷한 거예요. 여자분도 자기 인생이 중요하고 남자분도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면 서로의 그 각자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게 되는 거죠.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본인의 또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을 테죠. 그러니까 차라리 무관끼리 만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무관이라는 거는 어떤 스스로의 틀을 규정하지 않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스스로의 틀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현대생활에서는 좋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게 틀이기도 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게 틀이기도 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도 틀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틀이에요. 그렇지만 그 틀이 없으면 가정이 유지되는 힘조차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둘이 같아버리면 그런 결혼 생활에 서로 지향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긴 하지만, 서로가 다르면 이제 굉장히 그게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일단은 관성은 천간지지에 이렇게 투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뿌리로 있으면 아무래도 가정을 유지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모임이 5개라면 그 중에 한 2~3개는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생활이 가능하지만, 고양이 털 때문에 막 간지럽네요. 관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면은 집에 있는데도 항상 좀 곤두서 있고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 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부인이 눈치를 보게 되죠. 아무래도 계속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서로 대화를 해봤지만, 남편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부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 되게 많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회사나 본인이 그 소속돼 있는 집단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직업을 계속 바꾸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직업을 바꾸는 요소 중에, 그쵸? 제일 첫 번째는 결국 그 집단에 본인이 녹아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겉돌면서 바꾸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본인의 뭔가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자기 개발 차원에서 옮길 수 있겠죠. 그죠? 자기 개발 한 군데 있으면은 이제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거기에 깨맞춤으로 인해서 분발심은 좀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직을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옮겨 다닌다면 커리어도 쌓을 틈이 없고요.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살이 중중하면은 사회의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스트레스로 와닿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집에 와서 가정 내에서도 좀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소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너무 관살이 중중하면 가정을 좀 책임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남편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남편이 뭔가 경제력을 상실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여성분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간혹가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에게서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는 결국에 이제 여성분들이 경제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여성분들이 경제생활을 해서 여성분들이 집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충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 하지만 또 나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비겁이 많아서 밖에서 좋은 소리 듣고, 그죠? 밖에서 인정받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관살이 너무 중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분들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은근히. 그거는 여성분들을 못 믿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돈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사업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항상 들어가는 돈들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생활비를 내놓고 나머지는 이제 남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들은 이해를 하지만, 월급 개념의 돈을 받아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가정에는 좀 불편하고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분들 비겁다자라는 건 결국에는 죄를 극한다는 의미죠. 죄라는 거는 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죠. 그러면 비겁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죄가 분탈이 되고 죄가 극을 받으니까 부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힘든 요인은 그죠? 주변 사람들, 내 남편이 밖에서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살이 중중하다는 그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고 눈치 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어떤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어요. 무관도 문제지만 관살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죠. 현대에는 오히려 뭐 특별한 직업군, 이제 공무원이나 그런 굉장히 루틴이 일정한 그런 직업군을 빼고는 사실은 무관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관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도 들어갈 수 있고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각자 중요한 영역은 있겠죠.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무관은 마치 물처럼 담아지는 컵의 모양에 따라서 자신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부인이 관이 되게 강하시면 이제 성향이 둘이 서로 극이잖아요. 부인은 결혼해서는 가정이 다고, 그죠? 남편에게도 자꾸 본인의 관을 요청을 하겠죠. 그죠? 부탁을 하고. 근데 남편은 일단은 가정보다는 밖이 더 중요할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식상이 강하신 여성분들은 오히려 딱 그 스타일이에요. 돈만 벌어와. 돈만 벌어와 하고 애는 내가 키울게. 그래서 애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애의 어떤 그 공부나 애의 활동에 되게 적극적인 어머니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남편이 밥 먹고 늦게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여성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식상이 강하신 분들이세요.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 일단 남자는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면 된다. 애는 내가 키운다. 딱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무관과 식상이 강하신 여성분들은 잘 맞을 수 있어요. 서로의 가치가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고, 그죠? 근데 관이 강하신 분들은 일정한 시간에 남자가 들어와야 되고, 내가 자기 전에 들어와서 남편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잠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관이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신혼 때는 남편이 들어온 걸 봐야지 잠이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저는 이제 불면증이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잠은 어느새 다 달아나 있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오면은 그때부터 잠이 안 왔어요.
그걸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와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봐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 몸이 너무 힘들어지고 체력도 너무 딸리다 보니까 놓게 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놓게 되고, 오히려 제가 놓은 순간에 남편이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예, 좀 신기했어요. 예, 오히려 내가 너무 남편에게 닥달을 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더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지금 와서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대운에서 이제 비겁이 강해지면서 관에 견디는 힘이 생겼잖아요. 비겁이 강하면 관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비겁이 약하게 되면은 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걸로 존재를 하는 거죠. 대운이 딱 비겁운으로 흐르면서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덜 예민하고 스스로를 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관살은 참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관이 없다면 뭔가 유지해야 되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가정도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남자분들은 비겁다자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집안에 약간 등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이 계속 잔소리하다 보면은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관살중중은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직업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부인이 당신하고는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 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여자와 마찬가지로 식상일지, 식상일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본인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식상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꽂혀서 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타협이 안 될 수 있어요. 타협이 안 되니까 결혼을 하고서 변화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결혼 생활을 하면은 어느 정도 스스로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식상일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좀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근데 같이 식상일지면 차라리 서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일찌감치 각자의 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뭐 이혼사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합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는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궁합이 맞으면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좀 위험하고요. 또 시간에 식상이 뿌리 있게 있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은 식상이 시간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 자녀 자리에 식상이 있다는 뜻이죠. 자녀 자리에는 관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관이 자신을 통제하고, 관으로 인해서 철들고, 관으로 인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자식이 이제 아빠의 발목을 잡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자식을 낳는 순간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은 결혼 생활을 굉장히 편안할 수 있지만, 자식을 낳고서도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시간에 식상 뿌리 있게 있으신 분들 위험해요. 시간에 관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시간은 이제 결혼 이후의 인생이잖아요. 자식을 낳고서의 인생인데, 내가 시간에 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애들을 낳아서 내가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딱 관성 자리에 식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뭔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시점 자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서 활성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예, 불편해요. 여러모로. 그리고 본인의 식상이 관을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식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식이 낳으면 본인의 식상을 더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용납을 안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하거나 결혼 생활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시간에 식상이 있는 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시간에 식상이 있으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그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런 에너지가 자꾸 나오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고요. 그죠? 본인의 행동 패턴도 그렇게 가는 거죠.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내려놓고 그죠? 둘이 만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포기돼야 되는 부분이 적당히 포기되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죠? 새로운 생명을 서로 희생하에 좀 키우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식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희생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힘들죠? 그죠? 힘들죠? 여성분들은 시간에 식상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자식 자리에 자식이 딱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서 자식한테 좀 올인할 수 있고, 자식 키우는 걸 좀 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서 본인을 그냥 자식한테 맞춰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자식 자리에 식상이 있다라는 건 애를 잘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애는 무럭무럭 그 엄마의 손길대로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식상이 남자와 여자가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결혼 이후에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지만, 남성분들은 식상이 시간에 있다라는 건 애들을 낳아도 나는 별로 변화하고 싶지 않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라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면은 틀림이 없죠. 그죠? 특히나 여성분들이 뭔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은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성분과 함께 사시면 식상이 시간에 있는 분들은 나 이렇게 못 살겠어 하고 가정을 깰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오히려 결혼하고서 잘 사는 남자들이 오히려 제다신약의 남자들이에요. 제다신약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부인이 그 남자한테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생활 전반적으로 부인이 거기에 관여가 많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주를 오락가락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부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남자는 부인을 무시하고 부인의 자리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죠. 부인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다신약 남자들은 부인의 눈치를 많이 봐요. 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니죠. 눈치를 적당히 봐야죠.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그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자신한테 꽂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 꽂혀 있는 것을 부인에게도 좀 할애를 하고 자식들에게도 좀 할애를 하면 아무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다신약은 이제 죄라는 걸 감당하기에 본인이 신약한 거잖아요. 신약하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부인이 진두지휘에서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게 제다신약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건 또 이제 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 힘은 약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뭔가 경제적인 어떤 재테크나 그런 걸 할 때 있어서도 부인의 덕을 좀 많이 봐요. 부인이 좀 과감하면 제다신약의 어떤 그런 미직직직한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부분이 부인으로 인해서 좀 개선이 되고 뭔가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다신약의 남성분들은 오히려
좀 강인하다 싶은 부인을 만나서 부인이 이끌어주면 굉장히 열심히 제다신에게 특징이 본인이 힘이 안 되지만 열심히 살잖아요. 허덕허덕 되긴 하지만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정을 잘 깨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부인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다신약은 생각보다 가정생활은 아주 성실하게 잘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남녀공이 식상이라는 거는 이제 가정을 좀 위협하는 요소이긴 해요. 남성분들이 식상이 천간에 2개 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천간에 식상이 2개 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식상이라는 거는 감정계예요. 감정계. 식상이 2개가 떠 있다는 건 난 인정받고 싶어요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외로워요. 나랑 놀아주세요. 그런 뜻인데, 가정에서 부인이 감정계가 발달하지 않은, 특히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식상이 없는 분들은 참 재미없거든요. 식상이 없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좋게 말하면 잔소리가 없어요. 그냥 인정해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뭔가 말도 약간 뻔세 없이 나올 수 있고요. 좀 남자가 좀 그래도 싸근싸근하길 바라는 여성상은 아닌 거죠. 묵직하니 가정을 지키는 그런 성분은 있는데, 다만 재미가 없고 뭔가 남편이 원하는 어떤 감정 교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감정계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라 집에서 뭔가 힐링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감정적으로 힐링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남자 같아서 뭔가 감정 교류를 안 해줘요. 그러면 밖에서 본인이 식상을 쭉 쓰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식상을 쓰고 싶으니까 자꾸 밖으로 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집에 와봤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받아주질 않고, 그죠? 부인은 집에 오면은 그냥 밥은 자작,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식상이 없는 분들은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식상이 발달하시면 여성분들도 좀 어느 정도 남자에게 호응해서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걸 찾아서 자꾸 밖으로 돌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되게 외로운 상태에서 집안에 어떤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가 밖에서 누가 자기 마음을 너무 어루만져 주는 사람을 만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으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남자들이 바람이 날 수가 있어요. 식상계가 발달하지 않은 분들은 바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돌다 보면은 그냥 휩쓸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 남성들의 문화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휩쓸려서 바람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식상계가 발달하신 분들은 외로워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상황이 펼쳐지면 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계 발달하신 분들을 두신 부인분들은 조금 더 따뜻하게 감정 교류를 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진짜 반찬 하나라도 더 내놓든가, 아니면 말이라도 오늘 오늘 뭐 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면 힘든 일 없었어? 하는 정도의 어떤 남편에게 호응하는 그런 대화가 많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정리해보면 나쁜 사람들은 없다. 단지 궁합이 안 맞는다. 그죠?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건 결국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못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나는 또 다른 사람하고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궁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바가 그냥 포기되는 것이면 가능한데, 포기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남자분들도 식상이 많으신 분들은 술은 거기에 대해서 매개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외로운 마음을 계속 담고 있다가 술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외로움이 이제 극도로 올라오고,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술자리를 굉장히 술자리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지, 안 그러면 술의 힘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술. 예. 술은 결국에는 내 안의 본성을 일깨우는 기제잖아요. 그죠? 내 안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술을 통해서 본인의 저 기저에 있는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술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되고 문제의 사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겁이 강하신 분들은 너무 밖으로 돌지 마라. 부인이 외로울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이혼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식상다자는 본인이 좀 과도하게 부인한테 뭔가 기대해서 뭔가를 감정교류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과할 수 있고, 부인도 그런 분들을 두시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서로 엮여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살 중중은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가정을 책임지기가 힘든 거예요. 가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가정이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힘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가정은 내 발목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이다 보면은 부인도 이 남자를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고, 남자도 그걸 받아내기가 항상 기운이 딸릴 수밖에 없어서 힘들어지면 말 끝에 싸움이 지속되고, 그런 끝에 결국에는 파탄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살이 있다 하더라도 운에서 식상운이 강하게 오면은요, 여지껏 참았던 것들을 이제 안 참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식상운이 강하게 오면은 밖으로 돌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나도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마인드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건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죠? 가정을 뭔가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생활을 했다면, 식상이 강하게 오면은 이제 내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면 본인은 모를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죠. 그죠? 그러면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운에서 식상이 강하게 올 때 항상 내가 중요해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럴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평상시는 우리가 잘 누르고 살다가, 그죠? 누르고 살다가 결국에는 운의 영향으로 눌렀던 것들이 올라올 때 항상 위험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본인의 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짚어보시고, 이 바뀌는 것들로 인해서 뭔가 문제의 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항상 자중자애해야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운의 흐름을 인식을 하면 되게 조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 상관대운이거든요. 천간에 상관이 딱 떴어요. 그래서 상관 합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대운이 상관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되게 조심해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일단은 상대방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제 안에서 미리 조정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운을 좀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겠죠. 이렇게 알면은 조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죠?
좋다 나쁘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주는 나를 알기 위한 과정이고, 나의 운의 흐름을 알기 위한 과정이고, 내 운이 무언가를 이렇게 누르는 운이면은 그걸 좀 자제하고 조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더 더워지기 전에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꽃놀이도 갔다 오세요. 더 더워지면 이제 낮에는 돌아다니기 힘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